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덕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덕성은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7월 26일 날 저가 이후에요. 8월달 들어서 상한가를 시작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가부터의 강세폭을 보면 5배에 가깝습니다. 이거 며칠 안 됐죠? 그쵸? 일자로 따지면 한 열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인데, 이 정도의 시간 동안 5배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덕성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오늘 종가 기준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크지만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 대략 한 상한가 부근까지 주가가 밀어 올렸다는 게 지금 좀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자, 오늘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상황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초전도체라는 건 저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만약에 저항이 없는 무언가의 물질이 생긴다면 그 물질을 토대로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PC에 들어가는 CPU나 그리고 GPU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을 열과는 상관없이 끌어올릴 수가 있죠. 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면 굉장히 핫한 테마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초전도체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당장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발생하기까지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이 3가지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산업군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 환경은 무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에서 밀거나 기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전도체는 이름만 거창하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사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5년 또는 10년이 걸릴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반영하는 그 구간이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있죠. 그쵸? 2차 전지를 가지고 성장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이 되는 건데, 이걸 토대로요. 자, 이걸 토대로 다른 종목에 대입시켜서 초전도체도 앞으로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이 정도까지, 자,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그냥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올해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올해 상승분을 빼더라도요, 본격적으로 상승했었던 2016년이나 2017년 정도까지 올 때까지 대략 한 10년 이상의 장기 횡보 구간을 거쳤어요. 물론 이런 등락을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이럴 때도 항상 테슬라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2010년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기 시작한 건 코로나 때 강력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세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전에 2016년과 2017년에 강한 모멘텀이 발생했었는데, 이때는 무슨 모멘텀이 발생했었냐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예요. 그게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모델 3. 자, 그러면 테슬라에서 모델 3를 출시한 게 처음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테슬라에서 처음 출시한 모델은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높아지기 시작한 건 모델 S예요. 모델 S. 이 무슨 이야기냐면, 모델 S까지는 실제 이익의 폭이나 그리고 판매 가격 이 자체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걸 낮춰야 이익의 폭이 증가하겠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모델 3가 2016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나오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걸 모두가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기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쵸? 한 10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초전도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갑자기 시장에 강하게 이슈몰이를 했다고 해서 초전도체가 무언가 어떤 돈을 갑자기 확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근에 강세를 보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한 이유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가를 만들었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지금 초전도체를 가지고 실적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정말 모멘텀, 즉 재료 하나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미국 연구진 초전도체 아니야 게임은 끝났다. 미국 메릴랜드 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형주가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가 왜 강세를 보이나요? 자,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에코프로가 대형주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2018년을 기준으로 포스코 그룹에서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준비한 결과 지금은 손에 꼽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이 되었습니다. 리튬부터 시작해서 양극재까지 모든 걸 다 혼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는 아직 코스닥에 있지만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퓨처엠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대형주가 버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는 그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거래 규모를 한번 볼게요. 8월 4일 날, 지난 금요일입니다. 4천억대의 거래가 들어왔고, 오늘도 고가에서 매물이 나온 게 3천억대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하락했기 때문에 요거를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세력들에 대한 물량이다 아니다 이런 걸 정확히 따질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외봉으로는 안 빠집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테마주, 2차전지도 테마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마주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테마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단발성 테마, 즉 대형주가 동반되지 않는 이런 단발성 테마를 매매를 할 때는 절대 실적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 주가는 무조건 실적을 따라가지 않고 실적이 주가를 따라오기 때문에 덕성 같은 경우에도, 또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나는 그래도 등락도 먹고 안전하게 투자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초전도체라는 재료로 인해서.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 고가를 체크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쌍봉 구간을 노리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쌍봉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예요. 얼마에 매수할지. 즉 내가 가격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시 내가 여기에 물려 있다면요, 다른 종목과 덕성의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보유 전략이에요. 오늘은 누가 봐도 기사 하나에 급락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잖아요. 이 거의 한 단기간에 나온 한 5배의 상승도 기사 하나로 나온 단기적인 강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상승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간을 노리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선 가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덕성에 대한 가격 전략과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성 다시 반등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덕성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덕성뿐 아니라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 있죠, 그건 모두 신고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고가만 볼 게 아니라, 왜? 덕성은 신고가잖아요, 그쵸? 덕성은 근데 중간에 조정 구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쪽 대략 한 8월 4일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조정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것도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고, 요 정도 가지고 매물 소화를 거쳤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매물 소화 과정을 기본적 분석인 관점에서 풀이를 해보면 이건 실적 확인에
대한 과정입니다. 자, 제가 약간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에코프로가 올해 8배 오른 게 대략 한 2월부터 4월 초까지 2달 반 걸렸어요. 그쵸? 근데 에코프로가 대략 한 3개월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 8배의 기업 성장이 나왔을까요? 조금 시계열을 뒤로 돌려볼게요. 주봉으로. 2020년도에 에코프로 저가는 10,000원이 안 됐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거 빼고 그 전에 고가는 150,000원이에요. 그럼 몇 프로 정도가 나오나요? 10,000원에서 150,000원. 15배죠. 에코프로가 150,000원을 처음 찍었던 2021년 말까지 15배의 성장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15배 오른 그 가격대 150,000원을 다시 확인하는, 즉 다시 신고가 구간에 들어간 건 2022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때는요. 자, 고가 이후의 조정은요. 150,000원에서 대략 60,000원까지 몇 프로 하락입니까 이거? 60%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신고가 달성 이후에 30%대의 추가 하락을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 기술적인 표현 먼저 할게요. 조정이죠. 그쵸? 그리고 친근한 말로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기본적인 분석 관점에서 보면 실적 확인 과정이에요. 그쵸?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즉 에코프로와 같은 단기간에 15배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세는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론 고가, 4월달 고가였던 800,000원에서 다시 10배가 올라가지는 않죠. 하지만 시세가 올라가는, 즉 상승하는 그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빨라져요. 하루하루가. 하지만 저가 대비해서 보면 와 이거 몇 프로야 할 정도의 그렇게 보이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하지만 100만원대에서 아직도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건 실적, 이 내용보다 성장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적성,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전도체로 인해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일단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보통 주식이 반영하는 그 평균 기간인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기술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실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을 적용해서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단기간에 쌍봉 구간을 먹고 나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것도 나쁜 게 없어요. 무조건 상승하는 게 오케이고 그게 최고의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이 상승하는 원리 자체가 앞에 좋은 것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설정을 하는 가격 전략을 기본으로요. 그리고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고, 단기 보유 전략은 한 차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등락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고가를 체크하는, 물론 15,000원의 고가는 버려야 돼요. 근데 이 고가를 체크하는 것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나왔던 이 상황을 앞으로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단기 반등의 움직임만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단기 공략, 단타가 아닙니다.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기 보유 전략은 무조건 가격 전략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덕성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자, 여기 19페이지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덕성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덕성은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앞에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좋은 부분은 뭐죠? 돈을 버는 거죠.
그쵸? 근데 아직 초전도체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까지만 잘은 모르지만 1년은 넘을 것 같다. 그쵸? 왜? 주식시장에서 선반영하는 가장 긴 시간이 1년이다. 이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가는 경우는 성장산업이 갖춰져 있을 때고, 성장산업은 정부 단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무언가의 움직임이 없죠. 네, 일단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